네,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깨부채 학당입니다.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상 운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해상 물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류 대란을 봐도 알 수 있겠습니다. 깨부채 학당, 오늘은 해운업체를 인수해서 새롭게 해상 물류 산업에 뛰어든 38회 동문 김종훈 KMC 대표를 모시고 우리나라의 해상 운송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 대표께서는 이 맥컬리 캐피탈 그리고 JP 모건 등을 거쳐서 한국 투자 파트너스에서 PE 본부를 이끌었고 또 2009년도에 EQ 파트너스를 설립해서 운영한 금융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지난해 광양선박 인수하셔가지고 KMC 해운으로 개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포스코 물류를 주로 이제 담당하는 그 해상 운송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우선 회사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올 만한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투자업계에 있다가 또 기업으로 나온 그 경력 때문에 아마 불러주시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그런 부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요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사모펀드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EQ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제가 한 8년 정도 대표를 맡아서 운영을 했고 당시에 한 1조 7천억 정도 자산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주로 투자를 하던 영역이 해외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요. 인프라나 에너지, 그다음에 자원 이런 투자를 주로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포스코랑 몇 번 큰 투자를 했었고 모두 성공적으로 잘 회수도 됐고 지금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었고 제가 운영을 하던 사모펀드 회사는 국내 금융 지주 회사에 매각을 했고 저는 다시 이제 뭘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제 이 펀드 회사를 하다 보면 항상 좀 뭔가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항상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펀드는 회사를 샀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되팔아야 되는데 이게 한국적인 정서에 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회사를 사서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일하자고 해놓고는 뒤돌아서서 또 파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다른 일을 그런 측면에서 좀 해보고 싶었고 회사를 직접 경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던 차에 어떻게 좀 좋은 기회가 생겨서 포스코하고 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광양선박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됐고 KMC라는 이름은 광양선박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광양 마린 코퍼레이션이라고 원래 저희가 쓰던 로고를 회사 이름으로 바꾼 거고 여기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철강 제품의 연안 해송과 연근해 그래서 멀리 가면 저희가 베트남까지 가긴 하는데 주로 중국, 일본 정도까지 운송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회사는 한 32년 정도, 89년에 설립이 돼서 한 회사고 제가 이 회사를 특히 좋게 생각을 했던 거는 보통 이제 해운업이나 물류업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좀 오래된 굴뚝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혁신이 없는 기업인데 이 회사는 출발을 하면서부터 혁신의 DNA를 가지고 출발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로선이라고 RORO라는 어떤 선박 시스템과 하역 시스템 이런 전반적인 물류 하역 시스템을 가진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런 베이스로 해서 일반 다른 벌크선으로는 하역하는데 한 하루 반 정도 걸리는 거를
저희 배가 들어가면 한 2시간에 그 하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을 해온 회사고, 또 하나 제가 이 회사를 굉장히 좋게 봤던 거는 직원들이 요즘엔 흔하지 않은 개념인데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배는 한 배를 탔으니까 모두가 한 식구다,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약간 가족 같은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든 산업들이 지금 상당히 다 어려운데, 특히 이제 물류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금 뭐 미국에서는 뭐 물류 대란이 일어나서 LA에 지금 뭐 선박들이 들어오질 못해서 지금 이제 화물들이 묶여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KMC는 특별히 뭐 이런 것 관련해서 영향을 받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저희는 뭐 부분적으로는 영향이 있습니다만, 그 대부분 이제 장기 계약으로 그 묶여 있는 배들이 많고, 그래서 크게 그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장기 계약이 돼 있지 않은 배가 일부 있는데, 그런 배들은 최근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물류 소비자 측면에서는 물류 대란이 코스트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또 해운 업계는 사실 최근에 해운 운임이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네. 그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에 4배, 뭐 벌크 지수 같은 경우에 3배 정도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그 기나긴 그 불황을 넘어서 좀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그런 그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회전율이, 코로나 그 검역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회전율이 떨어지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공급되는 그 선박의 양이나 이런 게 좀 제한이 되면서 운임 상승을 가져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그 이런 현상이 뭐 아주 장기화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해운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연재해, 기상 이런 것들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라든가,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원가 절감 노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여기에 가장, 이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쓰는 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걸 2가지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해운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크게 이렇게 울타리가 있지 않은 업이고, 그 진입장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원가 경쟁력을 갖추는 게 가장 큰 그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방금 이제 또 한 가지, 그 해운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바다라는 환경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안전 요소가 가장 그 중요한 요소고, 특히 요즘에는 그 이제 해운업 CEO를 하는 사람들은 그 언제 깜빵에 갈지 모르는 뭐 중대재해법 뭐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이 항상 그 중요한 이슈로 그 대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안전이라는 게 단순히 그 리스크 차원이라기보다는 그게 또 원가로 그대로 연결이 돼서 보험료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선사 중에서는 그 보험료율이 가장 낮습니다. 사고가 적다는 뜻이네요. 거의 사고가 네. 없는 그런 그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일부 선사들이 이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뭐 선원이라든가 수리 관리, 배 유지 관리를 이제 아웃소싱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전부 다 인하우스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선원들과 그런 이제 유지 관리를 하는 인력들도 전부 우린 한 식구다라는 걸로 해서, 약간 이제 특히 안전 같은 문제는 이게 뭐 경영자가 관심을 갖는다고 꼭 다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일선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자기 것처럼 정말 일을 처리를 해주고 해야 해소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그 사실 뭐 저는 뭐 그 조인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좋은 그 문화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포스코라고 하는 그 이제 확실한 뭐랄까요, 이제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는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은 없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 들지만, 그래도
KMC 이제 거기에만 멈출 수는 없는 거고 또 아까 그냥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 축소지향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런 걱정도 사실 있는데 그래도 회사를 인수한 이상에는 어떻게 회사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포부라든가 욕심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또 네. 그런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그 투자 업계에서 투자를 하다가 직접 경영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하고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투자 업무를 하면서 했던 경험 중에 제가 예전에 파키스탄에 있는 버스 회사에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그 회사가 예전에 김우중 회장께서 파키스탄에서 고속도로를 깔고 그냥 가려고 했더니 당시에 이제 총리가 버스 회사도 해라 라고 해서 버스 회사를 하셨는데 그 회사가 파키스탄에서는 최대 고속버스 회사고 근데 거기 제가 투자하러 갔을 때 당시에 한국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딴 것보다도 한국에서의 상식은 이곳에선 지식이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이게 뭐냐면 파키스탄의 다른 고속버스 회사는 예전에 아마 사회자님도 기억하실 텐데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면 저 버스 스케줄이 없고 사람 다 차면 출발하는 네.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그랬었죠. 때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 회사만 정시 출발 스케줄을 미리 정해놓고 정시 출발하는 그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거기서는 경쟁력이고 그걸 하나를 하면서 모든 걸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인원 관리, 버젯 관리 다 다르게 해야 돼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해외에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회를 발굴하고 하는 거는 결국 이 한국에서의 이제 소위 말해서 압축 성장의 경험을 가진 네.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통해서 한국의 우수한 인력이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해외로 진출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발굴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파키스탄 버스 회사 투자 사례를 좀 예를 들어주셨는데, 예. 이제 사모펀드 운영하시면서 대표적으로 이건 투자해서 굉장히 성공했다 이런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제가 뭐 굉장히 성공했다라기보다는 뭐 운이 좋아서 뭐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라는 이 투자업계에 있지 않으면 잘 보기 어려운 투자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그거 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랑 사실 같이 투자를 했던 건이고 브라질에 제가 저희 펀드에서 한 4천억 정도 투자를 했던 건인데 니오비움이라는 특수광물이 있습니다. 네. 화학기호로 NB인데 니오비움이 철강제를 생산할 때 첨가 광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철강제를 단단하게 만들려면 강도를 높이려면 철광석을 많이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철광석 가격도 너무 비싸고 너무 무거워지고 이러니까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 광물을 조금 집어넣으면 그래서 철광석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강도를 내는 첨가 광물인데 브라질에 있는 이 회사가 전 세계 마켓 쉐어의 87%를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브라질의 한 패밀리가 굉장히 오래된 한 60년, 지금은 뭐 60년이 넘은 회사고 한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한 200년 동안 채굴할 게 아직도 남아 있고 전 세계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보다 더 경쟁력 있는 그 매장량을 가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회사는 제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런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죠. 도대체 이 회사를 얼마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냐. 모나리자를 가치로 평가하면 얼마를 매겨야 되냐. 전 세계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유일한 거다 보니까 레퍼런스가 없고 밸류에이션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포스코랑 같이 했고 한국, 중국, 일본 컨소시엄이 해서 투자를 했던 회사였고 지금 물론 잘 되고 있고 네. 그런 특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김 대표한테 큰 영향을 줬던 분 혹은 롤 모델 이런 분이 혹시 계실까요? 제가 사실 오늘 인터뷰 오기 전에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근데 저 이제 서울고등학교 대선배시기도 하고 해운업계에서는 뭐 전설 내지는 신화 같은 존재이시기도 한데 박종규 회장님이라고 7회 박종규 회장님 계십니다. 근데 1970년에 창업을 하셔가지고 KSS 해운이라고 한국 해운사 작년에 50년 창립 50년을 맞으셨고 95년까지는 직접 CEO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전문 경영인 체계로 전환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4대째 전문 경영인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그분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듣고 사실 어제 이제 직접 뵙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해운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처럼 따라가야 되겠다 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여러 가지 한국의 다른 기업들도 한번 한번 삼아 보실 만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많이 운영을 하고 네. 있고 특히 이제 뭐 이익공유제라든가 박종규 회장님께서 쓰신 책이 직원이 주인인 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보문고에서 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한번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김 대표께서는 뭔가 쉐어링을 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하는 이런 가치를 상당히 추구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38회 이제 졸업을 하셨으면 아마 이제 여기서 학교 학창 시절을 다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재학 시절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뭐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지금 서울고 역사관 있는 자리가 예전 저희 때 양덕관이라고 며칠 이렇게 합숙해서 1학년 입학을 하면 여기서 이제 며칠 동안 수련을 하고 합숙 훈련을 네, 봤던 곳인데 제가 이제 이 교정에 다시 들어오니까 예전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이 건물에 들어오니까는 그때 당시의 기억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1학년 때 또 일반이어서 일반부터 입소를 했기 때문에 거의 입학하자마자 입소를 해서 이 안에서 상상하시는 젊은 고등학생들이 할 만한 일들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38회 동기회장도 하셨고 또 이 동문회 활동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훈 대표에게 이 서울고등학교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서울고의 울타리를 벗어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서울고는 저한테 가두리 양식장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때는 이제 제가 나온 대학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도 늘 친구들하고 이렇게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첫 직장은 저는 은행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은행에 들어갔더니 제 위에 담당 차장님, 행장님도 서울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8회 봉종현 행장님이 계셨고 그래서
은행 생활하면서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 이 서울고라는 울타리 물론 졸업은 했는데 그 울타리를 별로 벗어나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늘 고향 같고 네. 그렇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이라는 말이 좀 뭐랄까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 후배들이 이제 벤처기업 하는 후배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투자하는 회사 지금 동문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쨌든 성공한 이제 동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닮고 싶어하는 동문의 한 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후배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후배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글쎄요, 뭐 성공했다라는 말씀은 그 과찬이신 것 같고 사실 이 자리에 나오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맞는가 하는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 있어서 아들들한테 해주는 얘기는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해라. 그리고 지금 좋아 보이는 게 앞으로 좋아 보이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네가 원하는 것을 트라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벤처 사업, 벤처 기업이라는 게 워낙 실패 확률이 높으니까 특히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또 다른 사람의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배들이 예를 들어서 벤처 캐피탈을 하거나 아니 벤처 기업을 하거나 했을 때 뭐 투자 요청을 한다 그러면 뭐 냉정하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또 동문이라는 이런 울타리 안에서 조금 좀 페이버를 좀 주거나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저희 회사도 이사회가 있어서 네. 이사님들께 또 의견을 구해야 돼서 뭐 제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후배님들이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 제 선배님들이 저한테 해주셨던 것 같이 저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또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후배님들께서도 이런 말씀을 좀 참조하시고 우리 김정훈 대표님께 적극적으로 좀 연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이 도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김정훈 대표가 앞으로도 더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힘찬 응원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긴 얘기 감사드리고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